네,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저희 6월 6일에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볼 예정이고요. 범위는 중간 이후 범위, 오늘 배운 내용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시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시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빠르게 한두 개만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중간보다, 네, 뭐 약간 적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 때도 사실 뭐 1시간쯤 되니까 이미 뭐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공휴일이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좀 압박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1시간 안에 시험을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배운 내용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마지막 챕터로 보고 있는 게 제너티브 모델이죠. 제너티브 모델이 어떤 거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VA와 GAN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뭐 VA는 살펴봤고 아직 이거는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긴 하죠. 자, 제너티브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델이고 얘를 생성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Y를 모델링하고 Y바 X를 모델링하는 그죠? 정확하게 이제 X바 Y를 모델링하는 거죠. Y를 모델링하고 그러면은 어디서 뽑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뽑을 건지 그죠? 어디서 뽑을 건지 근데 어떻게 뽑을 건지 얘를 우리가 정의하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모델링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조인트를 모델링한다는 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그죠? 조인트를 모델링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결국에는 제너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이제 비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제너티브 모델은 조인트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이제 Y바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티브 모델의 좀 대표적인 모델 LDA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걸 보시고 나면 좀 더 제너티브 모델이 어떤 거고 이런 플레이트 노테이션이 뭘 의미하는지 그죠? 이런 동그라미와 그다음에 이런 박스와 이 박스 안에 있는 이런 문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죠? 반복이라고 했죠. 이거는 n개의 단어, m개의 도큐먼트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세타가 있다. n개의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z가 있다. 그죠? 실제로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단어가 mn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겠죠. 그죠? mn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런 제너티브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 제너티브 모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VA와 겟만 일단은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VA를 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베리션 인퍼런스를 먼저 봤어요. 그죠? 베리션 인퍼런스를 봤는데 결국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거를 잘 모델링하는 겁니다. 요거. 결국 저희는 뭐 뒤에서 쭉 나오지만 얘를 모델링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그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뭐 이미지들을 잘 모델링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돼. 즉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세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할 건데 꼭 뉴럴 넷이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막 할 건데 파라미터가 세타인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즉 로그 라이클루드를 가장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얘를 가장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우리는 세타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우리는 뭐다? 얘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인티그랄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아까 봤던 그 제너티브 형태죠. Z가 있고 여기서 X가 나온다. 그죠? 어디서 뽑을 건지 Z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Z바 여기 X바 Z 얘를 모델링한다. 아까 봤던 제너티브의 딱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그죠? 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요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쭉쭉쭉 가서 이제 젠센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요런 형태로 이제 로어 바운드를 잡아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얘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입니다. Q라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도입해서 우리가 근사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이름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파라미터가 뭐라고 했죠? 업데이트 되는 파라미터가 뭐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파라미터는 세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Q에 있는 Q가 만약에 가오시안이다 라고 하면은 민과 코베런스가 업데이트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즉, 자, 여기로 치면은 여기 Z에서 X로 가는 여기에 뭐 세타가 생략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Z에서 X로 가는 그 뉴런넷에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학습돼야 되는 거고, 이 세타라는 거는 데이터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하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Z는 근데 QIZ는 Z마다 QI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즉 데이터마다 QI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즉 데이터마다 뮤 I 시그마가 하나씩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만큼 얘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값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일반적인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모타이즈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도입했죠. 아모타이즈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뭐다? 마치 이제 데이터 하나다 이제 민과 코비런스 데이터 하나다 민과 코비런스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체를 아우르는 그냥 뉴런넷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뉴런넷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를 그냥 민코베런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미터는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 하나만 학습하는 겁니다. 왜? 민하고 코베런스는 그냥 뉴런넷의 아웃풋인 것뿐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다르니까 데이터마다 민하고 코베런스는 각각 나오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뉴럴넷 파라미터에 x1을 넣으면은 h1이 나오고 x2를 넣으면은 h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학습되는 건 뭐예요? w 하나잖아요. 데이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w가 더 늘어나진 않죠. 그죠? 이렇게 아모타이스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쓰면 효과적이다라는. 왜? 데이터에 비례해서 더 이상 파라미터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타이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와 그냥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의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딱 하나다. 원래 앞에서는 QIZ였는데 그게 뭘로 바뀐 거다? 그냥 Z바 X로 바뀐 것뿐이다. X에 디펜드하는 텀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X를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파일을 뉴런넷으로 가지는 이제 모델에 X를 넣어가지고 나오는 아웃풋이 Z인 겁니다. 그죠? 그게 아모타이스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형태라고 했죠. 자, X가 있습니다. X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 이 뉴런넷에 그냥 모든 파라미터를 파이라고 퉁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아웃풋을 우리가 뭐 어디까지는 어디까지는 코비런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우시안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QZ 바 X가 되는 겁니다. 왜? X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Z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Z를 가지고 이제 여기 모델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모타이스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의 한 가지 예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VA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얘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풋이 들어가고 X가 들어가고 Z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Z가 들어가고 다시 X가 나와요. 이거는 전형적인 오토엔코더 형태입니다. 오토엔코더라는 것은 이미지가 들어가고 뉴런넷의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고 뉴런넷의 아웃풋으로 똑같은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나오는 거죠. 마치 R집에서 여러분이 뭐 반지집에서 파일들이 있으면 반지집으로 압축을 하고 다시 압축을 풀면은 원래 게 나오겠죠. 그걸 뉴런넷으로 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중요한 정보만 이렇게 압축될 거다. 라는 거죠. 노이즈는 제거된. 그런 오토엔코더의 컨셉이 여기 나와 있는 아모타이스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랑 연결되지 않냐. 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오토엔코더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논문에서 아모타이스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먼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VA를 제안을 합니다. 되게 뭐 앞에서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결국 VA의 구조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인미시가 들어오고 인코더로 아까 얘가 봤던 Q파이의 Z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코더 또는 인퍼런스 네트워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민하고 코베런스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Z를 샘플링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걸 디코더에 넣어줍니다. 얘가 P세타의 이제 X바 Z입니다. Z를 가지고 다시 X를 리컨스트럭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딱 요 터. X에서 Z를 뽑고 Z에서 다시 X를 리컨한다. 그게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보시면 얘랑 우리의 그 프라이어 얘는 보통 0,1로 줍니다. 0,1과 우리의 그 포스테리어의 이제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추가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토인코더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Z가 샘플링 되는 과정이 추가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인 KL 다버전스 레귤라이저가 들어간다. 그 두 개가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인 오토인코더와 VA. 근데 이 VA의 모티베이션은 뭐였다? 애초에 논문을 보시면 VA 정말 이 원 논문을 보시면 오토인코더를 얘기하기보다는 애초에 여기 나와 있는 아모타이스 베리션 인퍼런스를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오토인코더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베리션은 오토인코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베리션 인퍼런스를 뭐 다르게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젠센 이니퀄리티로 했는데 젠센 이니퀄리티 아니고도 할 수 있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VA를 이제 VA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VA는 이렇게 생겼어요. VA는 결국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Z에서 자, X에서 Z로 가는 인코더. 여기 얘가 인코더에 대응되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디코더. 여기 Z에서 X로 가는 거. 이게 디코더입니다. 얘가 여기에 파라미터가 세타. 여기에 파라미터가 파인 겁니다. 그렇죠? 질문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막 다 학습했어요. 막 다 학습했습니다. 우리에게 뭐 이미지 만장이 주어졌고 이미지 만장을 가지고 이 세타랑 파이가 학습이 된 거예요. 세타랑 파이가 학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이미지 생성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VA로 막 했어. VA로 잘 학습을 했어요. 만장 이미지 만장 넣고 인코더 넣고 디코더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고 뭐 이런 레귤라이즈 해가지고 파이랑 세타 잘 학습했어. 파이랑 세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새로운 이미지 만들고 싶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포에서 일단 샘플링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분포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PZ도 있고 Q에 Z 바 X도 있습니다. 네, 다들 네, 훌륭합니다. PZ도 있고 QZ 바 X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에서는 애초에 X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를 약간 변형하는 거다. 그럴 때는 이제 뭐 X를 일단 넣어주고 이제 Z를 이제 샘플링 한 다음에 Z를 약간 바꿔주면서 하면 되지만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PZ를 넣어줍니다. PZ 아까 0,1이었죠. 0,1을 넣어주고 디코더로 그냥 때려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애초에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QZX랑 PZ랑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미 학습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미 트레이닝 할 때부터 얘랑 어느 정도 비슷한 거고 트레이닝 할 때부터 우리는 PZ에서 샘플링을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이미 학습이 되고 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의 문제점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즉 우리가 0,1에서 무신장 많이 샘플링해서 디코더에 넣어주면 무신장 많은 이미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할 때는 디코더만 쓰겠죠. 자, 요때 보통 Z를 여러분 뉴럴넷의 뭐 인풋이든 아니면 히든이든 원 디멘션인가요? 아니죠. 여러 디멘션이죠. 여기서도 Z를 보통 10디멘션 가져옵니다. 10디멘션. 즉 디코더의 인풋이 여기 나와 있는 디코더의 인풋 Z 즉 Z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선가에서 샘플링하는 가우시안에서 얘는 보통 한 10디멘셔널 벡터로 잡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Z가 아까 10디멘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의자를 우리가 생성한다고 했을 때 Z가 10디멘션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첫 번째 디멘션을 바꾸면 이미지에 이제 그 바라보는 우리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즉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자 Z를 우리가 뽑았습니다. 10디멘션으로 그러면 뭐 0.1, 뭐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른 걸 다 고정하고 얘만 만약에 바꿨어. 얘만 0.3으로 바꾸고 디코더에 넣었어요. 또 얘만 0.5로 바꾸고 해가지고 디코더에 넣었어요. 그랬을 때 똑같은 의자 이미지인데 딱 이렇게 보이는 각도만 달라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디멘전은 뭔가 이런 의자의 뭔가 그 각도를 나타내는 디멘전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만약에 얘를 바꿨는데 얘를 바꾸니까 뭔가 그 체어의 그 뭐랄까요? 그 뭐 너비가 바뀌고 또 얘만 딱 바꿔주면 다른 건 다 고정인데 뭔가 이런 다리의 스타일만 바뀌어. 그러면 각 디멘전이 서로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Z의 디멘전이 그죠? Z의 디멘전이 서로 다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자 스타일은 고정한 상태에서 각도라든지 너비라든지 레그 스타일만 딱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으면 각 디멘전이. 근데 만약에 하나의 디멘전이 레그 스타일도 담당하고 뭐 너비도 담당하고 하면은 딱 너비만 바꿔가지고 이미지 생성 같은 게 안 되겠죠. 우리는 근데 그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즉 디멘전별로 독립을 시켜주고 싶어요. 디멘전별로. 디멘전별로 서로 관련이 없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베타 VA입니다. 베타 VA. 여기서는 이제 이 베타 VA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요거를 이제 최적화시킨 거긴 한데요. 즉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베타가 1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여기 베타가 1이라고 하면은 아까 봤던 그냥 일반적인 VA입니다. 베타가 1이라고 하면. 자, X 인풋 들어가고 Z 나오고 Z 샘플링 해가지고 디코더에 넣어가지고 다시 X 리컨스트럭션. 그다음에 그 Z랑 우리의 그 프라이어 0,1하고 거리를 가까워지게 하고. 그죠? 딱 이겁니다.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이거 전체를. 자, 요건데 베타가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베타 V는. 물론 그거에 대한 유도 과정은 이제 좀 더 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타만 딱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베타가 1보다 큽니다. 베타가 1이면 그냥 VA죠. 여기서 베타가 1보다 큽니다. 그 말은 이거를 더 강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강요시켜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PZ라는 게 우리 0,i예요. 그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이에요. 즉, 다이고널, 코베리언스가 1인 겁니다. 오프 다이고널은 다 0이에요. 즉, PZ는 애초에 PZ라는 거는 디멘전 간의 관련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코베런스 관점에서 봤을 때. 그죠? 근데 여기 Q파이 Z 바 X 얘랑 PZ랑 더 가까워지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베타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더 강하게 두 개가 가까워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Q파이 Z 바 X가 점점 더 PZ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Z 간의 Z의 디멘전 간의 관련성을 줄여준다는 거죠. 점점 Q Z 바 X의 코베런스의 오프 다이고널 텀을 우리가 그죠? 0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Z 간의 디멘전 간의 독립이 좀 더 강해진다라는 논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팩터 VA입니다. 팩터 VA는 어떤 논문이냐면 베타 VA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자, 베타 VA의 식이 요거였죠. 베타 VA의 식이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사실은 그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또 디컨버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널리 알려진 디컨버즈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이 형태예요. 자, X와 Z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거 우리 봤었죠. X와 Z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죠? 이거 우리 뭐, 그죠? PX, Z, 바, PX, PZ. 그거의 KL 다변수. 그죠? 이거 뮤추얼 인포메이션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QZ랑 PZ. 이제 QZ 바 X 아니죠? QZ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진다는 겁니다. 얘가. 자, 우리는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준다고 했죠?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준다는 말이죠.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준다. 그죠?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준다. 그 말은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준단 말이겠죠. 얘를. 그리고 베타 VA는 베타가 1보다 크니까 그죠? 얘가 왜 안 되지? 이제 베타가 1보다 크니까 점점 더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강도가 점점 더 세다는 겁니다. 점점 더 세요. 자, 근데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X와 Z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X와 Z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낸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뭐를 의미하나요? X와 Z 사이의 관계성이 근데 지금 낮춰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Z라는 거는 Q 파이 Z 바 X죠. 즉 X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나오는 게 Z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가지고 X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Z라는 건요. X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X의 정보를 안 담고 있으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애초에 인코더 버려버리지. Z는 X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베타 V에는 베타가 커질수록 얘를 엄청 미니마이즈 한다는 말이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말은 뭔가요? 굉장히 Z와 X 사이의 관련성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Z가 X랑 무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만약에 베타가 커지면은 Z가 X의 정보를 잘 담지 못하고 그러면은 X도 잘 리컨스트럭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VA만으로 베타 VA 얘를 이제 키워주는 거는 이런 이제 그런 뭐랄까 이런 것까지 얘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는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베타 VA를 쓰기보다는 뒤에 하나의 이제 로스텀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원래 VA 로스텀에서 얘를 하나 추가해 주는 형태입니다. Z의 이름이 레이턴트 벡터인 이유가 Z가 X의 정보를 잠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인가요? 네, 이때 뭐 VA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꼭 X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냥 레이턴트라기보다는 그 현재로서는 그냥 observed가 아니기 때문에 Z라는 거는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X는 observed고 색칠되어 있는 거, Z는 추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뜻에서 레이턴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꼭 X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레이턴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X 정보를 담고 있어서 레이턴트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관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이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팩터 V에서는 베타 V에서 얘를 크게 키워주면 부작용이 있는 걸 발견하고 얘를 키워주지 말자. 대신에 로스를 하나 추가해주자. 사실은 이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이거 버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베타 V에서 그럼 얘만 그냥 강요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올 수는 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게 지금 뭐예요? 로어 바운드예요. 원래 로그 마지널 라이클루드의 로어 바운드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마이너스텀을 우리가 함부로 버려버리면 이 로어 바운드라는 성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의 로어 바운드라는 성질이 없어진 겁니다. 이거의 로어 바운드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마음껏 맥시마이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얘의 로어 바운드라는 게 보장이 없어지면 얘와 얘의 관계성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고 얘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해서 얘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텀을 제거하기보다는 이제 뒤에 하나 그냥 마이너스로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로어 바운드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추가해 주는데 얘가 어떤 거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여기 뭐 과정들이 있긴 한데요. 쉽게 생각해서 QZ라는 거는 이제 Z 정말 그 뭐랄까요. 정말 이제 그 10디멘전, 예를 들어 Z가 10디멘전이다. 그러면 이제 그 10디멘전을 가우시안 벡터에서 딱 Z가 뽑힌 정상적인 Z인 거고 Q 바 Z는 Z를 뽑은 다음에 얘를 셔플했다고 생각하세요. 디멘전끼리 막 셔플했어요. 즉 그 말은 QZ1, QZ2 첫 번째 Z의 첫 번째 디멘전, 두 번째 디멘전, 세 번째 디멘전 이겁니다. 이렇게. 즉 얘가 거리가 작아진다는 말은 여기 Q바 Z는 Z를 다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쪼개진 거예요. 그죠? Z 첫 번째 디멘전 Z의 두 번째 디멘전 다 이제 그 QZ1, QZ2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거랑 그 각 디멘전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10디멘셔널 그 QZ랑 거리가 작아진다는 말은 얘가 디멘전과의 관계성이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얘랑 정상적으로 Z를 뽑은 거랑 그다음에 Z 뽑힌 거를 10디멘전짜리를 이 디멘전끼리 서로 랜덤하게 셔플을 해버려요. 그거랑 거리가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디멘전과 두 번째 디멘전의 관계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무의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가 벡터 V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뭐 얘가 왜 이렇게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여기에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이제 호기심 많으신 친구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팩터 VA를 어떻게 구현하냐. 마찬가지로 이제 퍼뮤테이션 한다는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도
호기심 있는 친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VA가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VA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죠?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세미 알모테스트 VA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발전의 방향이 어떻게 됐죠? VI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 그 스토캐스틱 VI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생략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아모르타이스트 VI가 있어요. 그죠? 자, 아모르타이스트 VI가 아까 봤던 VA, 즉 X에서 Z로 갈 때, 즉 QZ라는 거를 X에 디펜드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런 예수로. 그걸 하는 게 아모르타이스트 VI였습니다. VI는 데이터 디펜던트하기. 자, 근데 얘가 이제 효과적이긴 한데 성능 면에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VA가 어떤 좀 메이저한 문제가 있냐면요. 포스테리어 콜lap스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콜lap스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자, 베타가 1이면 그냥 VA라고 했죠. 얘를 우리가 맥시마이즈 시켜주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얘랑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실 베타가 1이더라도. 근데 이거 한없이 가까워지면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x가 뭐든지 간에 여기 나와 있는 q 파이 z 바 x 이 포스테리어가 그죠? 이 포스테리어가 항상 pz랑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없이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x가 뭐가 들어오든 z는 항상 그냥 가우시안 0,1이랑 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건.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포스테리어 콜lap스라고 부릅니다. 즉 q의 z 바 x가 단순 가우시안 0,1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온 논문이 여기 나와 있는 세미 알모스타이스 베리션 오토인 코더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베리션 인퍼런스와 아모르타이스드 베리션 인퍼런스를 같이 씁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아모르타이스드 베리션 인퍼런스를 하면은 뉴런예시 학습되고 뉴런예시 아웃풋으로 이제 민과 코베런스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제트를 샘플링하는 거고, 그죠? 얘네들이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얘네들 자체가 업데이트되는 건 뭐였어요? 베리션 인퍼런스였죠. 아모르타이스 베리션 인퍼런스는 이 뉴런에서 학습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미 아모르타이스는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즉 뉴런에도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민이랑 코베런스도 뭔가 그 주어진 데이터 자체를 좀 더 잘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게 그래서 세미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레깅 인퍼런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포스테리어 콜lap스를 좀 해결하기 위한 연구인데요. 결국에 이제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Q파이의 Z 바 X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로스를 낮추려다 보니까 그냥 PZ를 따라가는 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단순하게 Q파이 Z 바 X 즉 여기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죠. 즉 X가 있고 Z가 있고 다시 XZ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인코더, 여기가 디코더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게 Q파이의 Z 바 X죠. 이 인코더가 충분히 학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로스만 낮추려다 보니까 그냥 PZ랑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더 여러 번 학습시켜준다. 얘를 K번 학습하고 디코더 한 번 학습하고 얘를 K번 학습하고 얘 한 번 학습하고 그런 식으로 학습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는 것을 간단하게 제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VA를 살펴봤어요. 자, VA라는 것은 결국에 베리션 인퍼런스가 나왔었고 로그 마지널 라이클로드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이제 어프로키메이션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QZ가 데이터마다 이런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그죠? 그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르타이스드가 나왔고 즉 전체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전체 파라미터를 뉴런넷으로
아모르타이즈가 나왔고, 근데 얘를 이제 적어놓고 보니까 QZ 바 X로 바뀐 거였고, 얘를 해석해 보니까 X에서 Z로, Z에서 X로 가는 오토인코딩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가 VA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VA를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퍼티는 각 디멘전마다 서로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게 하는 거. 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컨트롤러블하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좀 넓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딱 특정 디멘전만 조작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게 베타 VA랑 팩터 VA가 있었고, 그다음에 VA의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이자 해결해야 되는 이슈는 뭐가 있었나요? 포스트렐 콜랩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포스트렐 콜랩스 문제는 뭐였죠? 포스트렐 콜랩스 문제는 요거 QZ 바 X랑 PZ랑 한없이 가까워지는 문제. 왜?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결국 Z가 이 포스테리어가 X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즉 인코딩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인코딩하는 게. X 정보 안 담고 있을 거 뭐하러 해. 그냥 0,1인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게 이제 세미 알모스타이스 베이션 인퍼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깅 인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팩터 V처럼 로어 바운드가 좀 루즈하게 잡히는 거는 성능 면에서 큰 악영향이 없을까요? 애초에 그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저기서 팩터 V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자체를 엄청 잘한다기보다는요. 베타 VA보다는 이제 잘하겠지만 일반적인 VA보다 리컨스트럭션 자체를 잘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냐, Z가 안에 Z의 각 디멘전들을 우리가 디스틴팅글링 시켜주는, 즉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애초에 타겟하는 게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팩터 VA가 일반적인 VA보다 더 이제 뭐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놓고 보면은 더 좋기는 사실 어렵죠. 하지만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으로 넘어가는데 겐을 이제 저희가 30분 동안 이제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겐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얘가 14년에 나왔으니까 그죠? 이제 거의 한 10년 됐죠. 이제 근 10년간 나온 이제 가장 뭐 아름다운 논문이다라고 많이 칭송하는 연구입니다. 이 친구는 임플리시트 모델링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나눌 때 임플리시트과 익스플리시트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익스플리시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녹화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Px 바 Z, 즉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가우시안으로 많이 가정합니다. 디스크릿한 경우에는 베르누이로. 딱 특정 분포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래서 VA는 explicit이라고 부릅니다. VA는 explicit.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델링 한다는 거죠. 자, implicit이라는 말은 뭔가 좀 간접적이라는 말이죠. 우회적으로 한단 말이죠. 얘는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요. 걔는.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냐면 자, Z를 랜덤하게 뽑습니다. 여기서는 가우시안에서 뽑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니폼에서 뽑든 가우시안 뽑든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포 모델링 했는데 교수님 이거 익스플리시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익스플리시트과 임플리시트를 나누는 경계는 데이터 X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포를 가정했냐 아니냐입니다. Z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Z를 이제 뽑습니다. 가우시안에서 0,1 가우시안 0,1에서 뽑아요. 그 다음에 뉴런넷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이미지로 만듭니다. 이미지 사이즈로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원래 트루 이미지가 있겠죠. 그죠? 두 개를 비교해 줍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서 온 거는 페이크로, 여기서 온 거는 리얼로 예측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은 뭐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은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거는 그죠? 얘를 이제 우리가 얘를 GZ라고 할게요. GZ. 얘는 우리가 X라고 할게요. 왜? 얘는 제너레이터를 G라고 하니까.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GZ는 0이라고 하고 싶고 X는 1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얘는 진짜 이미지고 얘는 가짜 이미지니까.
즉 GZ가 이미지로 들어왔을 GZ가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이 뉴럴 넷의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는 0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 X가 들어왔을 때는 1이 나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진짜 이미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미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을 내뱉도록 얘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GZ의 목적식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이 1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G의 목표. 여기서 학습되는 거는 요 네트워크겠죠. 두 개의 네트워크. 자, 그래서 목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자,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이미지가 들어왔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 뭐 내뱉고 싶다? 1을 내뱉고 싶다고 했죠. 1. 그죠? 그래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0과 1 중에서 1을 내뱉고 싶은 거니까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말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말이죠.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말은 GZ가 들어왔을 때는 0을 내뱉게 하고 싶다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 입장을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는 딱 여기만 걸리는 겁니다. 로스가. 여기는 지금 GZ 그런 게 없죠. G와 관련된 게 없죠. 제너레이터는 얘만 타깃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요. 얘를 미니마이즈 시킨다는 말은 뭐다? 얘를 맥시마이즈 시킨다. 얘를 맥시마이즈 시킨다는 뭐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을 내뱉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맥스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분하게 만들고 싶은 거고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인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하도록 속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얘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는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은 뭐 간단한 트릭인데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보니까 그죠? 여기 있는 거 얘를 이제 쫙 그려보면 파란색으로 쫙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 파란색이 한번 보시면은 애초에 지금 이 y 값이 DGZ예요. 즉 제너레이터가 내뱉은 거를 D가 내뱉는 아웃풋입니다. 그 말은 지금 D가 0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X축이 죄송합니다. X축이 이제 DGZ라고 생각했어요. X축이 자 X축이 DGZ입니다. 즉 DGZ가 0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다 가짜라고 너무나 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0이라는 말은.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분발해야겠죠. 굉장히 많이 학습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때의 그라디언트를 미분값 해보면 미분 거의 평평합니다. 그라디언트가 거의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트릭으로 얘를 맥시마이즈 하지 말 그러니까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하지 말고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나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좀 비슷하지 않겠냐. 얘를 맥시마이즈 하자. 로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왜? 그 경우에는 이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얘가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그때 그라디언트가 크거든요. 제너레이터가 학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제 바닐라 간을 우리가 구현한다고 할 때는 이제 실제 목적 시간이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는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자체 여기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우리가 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겐이에요. 자, 걔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임플리시죠. 왜? 우리가 지금 X를 GZX에 대해서 GZ라는 게 Z는 가오시안에서 온 거고 G라는 거는 그냥 뉴런넷이에요. 뉴런넷에서 아웃풋이 그냥 가짜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가정하지 않았어요. G에 대해서는. 그죠? G가 가오시안 분포를 따른다. 아니면 뭐 베르니의 분포를 따른다. G에 대해서 아무런 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은 얘가 임플리시트 모델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겐을 한 가지 생성 모델의 대표적인 계열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새로운 학습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건 항상 VA도 그랬지만 라이클리후드를 결국 그냥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어요. 라이클리후드 자체를 그냥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애초에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없어요. 겐에서. 물론 그래서 뭐 발생하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뭐 겐을 평가하기 어렵다라든지 그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요. 애초에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이제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지금 다 그냥 라이클로드를 구하고 그죠? 그리고 이 라이클로드를 구해가지고 얘를 그냥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는데 걔는 애초에 다른 학습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논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겐이 점점 더 이제 겐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자, 검은색 점선이 이제 실제 리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리얼 데이터. 그다음에 초록색이 우리가 제너레이터가 내뱉는 데이터.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내뱉는 값입니다. 0 또는 이제 0과 1 사이에 값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자, 학습의 초반에서는 자, 우리가 결국엔 여기로 가고 싶어요. 결국에는 초록색이 검은색을 따라가게 하고 싶어. 즉,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초반에는 약간 다르겠죠. 초반 실제로 리얼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있어도 초록색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는 이렇게 초록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죠. 그리고 이때는 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다 사실 가짜고 그죠? 여기 있는 건 다 진짜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건 진짜, 여기 있는 건 가짜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우리가 학습할수록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PG가 점점 PR 리얼 이미지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완전 똑같아지면 더 이상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무런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PG랑 PR이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찍기 받기 더하겠어요. 0.5. 디스크리미네이터는 0.5를 내뱉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겐 논문에서 보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다고 할 때, 즉 일단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PG랑 P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선 PR이라고 저희가 봤었는데 PR이랑 PG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2분의 1을 내뱉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우리가 겐으로 학습하면은 PG가 PR로 간다. 즉 우리가 생성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가 리얼월드 이미지 분포로 간다는 걸 이제 증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시 이퀄리브리움을 말하고 있어요. 왜? 결국 내시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두 플레이어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즉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두 개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죠? 두 개 플레이어 A 플레이어가 있고 B 플레이어가 있는데 A 플레이어의 만약 액션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B 플레이어는 현재 액션에서 바꾸는 건 손해라는 거예요. 같이 바꾸는 건 괜찮지만, 그죠? 그런 이제 교착 상태,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없는 상태. 우리가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타 G랑 세타 D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타 G도 이제 세타 R로 가고 세타 D도 더 이상 이제 항상 2분의 1을 내뱉는 게 각각에 있어서의 최적이라는. 그래서 이제 겐이 굉장히 또 뭐 게임 이론적으로 막 아름답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겐의 이제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뭐 겐이라는 게 이렇게 뭐 굉장히 좀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되게 옵티멀한 PR로 PG가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분포가 PR 리얼월드 이미지로 실제 이미지로 분포로 잘 수렴할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지만 실제로 이런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로 자, 요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x는 요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y는 요거에 대해서 업데이트한다고 했습니다. 겐이랑 비슷하죠. 겐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요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는 또 요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죠. 정확하게는 또 요거에 대해서 그죠? 서로 다른 걸로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런 비슷한 상황을 보고 있죠. 그럼 마치 x가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y가 제너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런 이 예시만 봐도 점점 오히려 이터레이션 지나면 지날수록 오실레이션 한다. 점점 더. 실제로 예시 프로그램에 가기 어렵다. 두 번째는
결국에 PR과 PC가 즉 애초에 PR이라고 하면은 정말 리얼 이미지, 원래 주어진 그런 트루 데이터 분포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로우 디멘셔널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원래 여기 공간 3차원이죠. 지금 보시면. 그죠? 3차원인데 PR이라는 거는 3차원 다 이게 부피로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플레인으로 PR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로우 디멘셔널에. 그러면 뭐가 문제냐? PR도 그렇고 PC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모델링하고 PR과 PC가 다 3차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 부피가 좀 있게 될 거고 뭔가 이제 겹치는 게 있겠죠. 겹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PG 관점에서는 여기로 가야지 PR이랑 가까워지는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애초에 2차원이면 얘가 PR이고 얘가 PC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기. 딱 선 하나 겹치는 거예요. 나머지 영역은 겹치는 게 없어요. 그 말은 PR이 이제 PC로 가기 어렵고 PG가 PR로 가기 어렵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나 쉽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나 쉽게 야, 너 PC 너 뭐 대도 하는 거 만들지 마. 빵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PC가 어느 정도는 내가 했을 때 보상이 있어야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알지. 우리가 뭐 공부를 10시간 하든 100시간 하든 1000시간 하든 만약에 시험에서 맨날 빵점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슬픈 일이지만. 그러면은 어떤 공부 방향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했을 때 10점 맞았고 저렇게 공부했을 때 한 15점 맞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니까 뭐 한 18점 맞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부 방향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퍼펙트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나 퍼펙트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학습할 수 있는 그라디언트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모드 콜라 이게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모드 콜랍스입니다. 네, 모드 콜랍스인데 여기서 이제 모드 콜랍스 같은 경우는 목적식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즉 그럴듯한 이미지만 하나 만들어주기만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을 내뱉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그냥 그럴듯한 이미지 딱 하나만 만들어주면 항상 그냥 똑같은 이미지, 항상 똑같은 이미지, 그냥 그럴듯한 이미지 딱 하나만 쥐가 만들어낼 줄 알면 진짜 이미지긴 하니까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항상 1을 내뱉게 되고 이 로스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드 콜랍스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향이 이제 테크닉이 16년에 나왔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단순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 이미지냐 가짜 이미지냐를 하기보다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의 뭔가 평균이나 분산 같은 그런 스태틱이 같은지도 한번 비교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모드 콜랍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가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죠. 그렇죠? 그럼 배치 단위로 실제 이미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치 단위로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들어갈 텐데 이 다양성이 여기서의 다양성과 비슷하냐 그거를 추가적으로 비교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데이터들 간의 관계. 그럼 PR은 실제로 다양하니까 실제 이미지는 이 관계들이 좀 다양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만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관계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히스토리컬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너무 급격하게 학습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학습된 파라미터랑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학습될 파라미터랑 크게 너무 다르진 않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사이디드 레이블 스무딩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레이블 스무딩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0과 1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내뱉던 거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0과 뭐 0.9 이렇게 바꿔요. 교수님, 왜 네거티브는 안 바꿔주나요? 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원사이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를 만약에 우리가 알파, 얘를 만약에 베타라고 하면은, 그때의 옵티멀은 요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즉, 1을 알파로, 0을 베타로 스무딩 시켜주면, 그때의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요건데요. 사실 그러면은 만약 베타라는 게 존재하는 순간 사실은 요거는 이제 부적절하기 때문에 베타라는 걸 없애주고 싶어요. 분자에서 P 모델이라는 거 없애주고 싶습니다. 왜? 분자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할 때는 진짜 데이터에 대한 것만 판단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알파만 우리가 바꿔준다라는 게 원사이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BN을 이제 개인에서 썼을 때
BN을 썼을 때 이제 BN을 쓴다는 말은 배치 스태틱을 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BN을 썼더니 한 배치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다양하지 않고 다 비슷한 것만 나온다는 겁니다. BN을 썼더니. 그래서 BN을 진짜 그 배치마다 쓰는 게 아니라 가상의 하나의 이제 레퍼런스 배치를 다양한 이미지로 구성된 레퍼런스 배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BN의 그 민과 베리언스 스태틱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 데이터들을 노멀라이즈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들어온 게 G를 이니셜라이즈 할 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적합해 놓으면 학습에 효과적인가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한 게 프로그레시브 간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레시브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 더 처음엔 쉬운 태스크로 주다가 점점 더 이제 어려운 태스크로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G를 처음부터 이제 엄청 잘 학습하기보다는 G를 적당히 잘 점점 더 이제 학습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로우 디멘전이 의미하는 것이 데이터의 분포가 너무 단순하거나 편중이 심한 경우를 말씀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요. 그때 더 심해질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그 뭐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이제 그 분야에서 부르는 가정 자체가 우리가 뭐 이미지 같은 거 굉장히 이미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32 바이 32 바이 사이퍼10 3이라고 하면 얘가 3072 디멘전으로 바뀌겠죠. 얘를 딱 플랫하면. 그럼 3070이 차원의 공간이 존재하냐? 이걸 정말 다 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일부 차원에서만 실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코끼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날개 같은 게 달려 있을 리가 있나요? 코끼리에? 그렇지 않죠. 실제 이미지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지는 거는 압축된 작은 차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W겐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의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겐을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그 겐 논문을 한번 보시면, 겐 논문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옵티멀하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결국 젠센 샤논 다이버전스로 실제 분포와 우리가 만들어낸 분포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다라는 증명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로몬에. 즉 쉽게 생각하면 이제 겐이라는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옵티멀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럼 제너레이터만 막 열심히 학습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젠센 샤논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젠센 샤논 다이버전스 안 배웠는데요. 그죠? 저희가 안 배웠는데 쉽게 생각해서 KL 다이버전스의 시메트릭 버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KL 다이버전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근데 여기 W겐 논문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KL 다이버전스든 젠센 샤논 다이버전스든 그거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다른 다이버전스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와스타인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디스크리트한 경우로 보면은 두 분포 간의 거리를 재는 건데요. 이것도 KL이나 젠센 샤논처럼 여기 나와 있는 와스타인도 두 분포 간의 거리를 재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다른 이름은 얼스 무버 디스턴스인데요. 즉 얘가 얘로 바뀌기 위해서는 얼만큼 이동해야 되냐. 즉 여기서는 이제 두 칸 옮겨야 되고 두 칸을 그럼 어디로 옮길 거냐. 그죠? 여기로 옮기고 그럼 여기서 한 칸 더 옮겨줘야 되고 그죠?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겁니다. 얘에서 여기로 바꿔주기 위한 최소의 움직임 그거를 두 분포 간의 차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자뭐 요 분포가 하나 있고 얘는 이제 여기서 뽑힌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분포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데 이 x만 x가 0이냐 x가 0이 아니냐 차이입니다. 이 거리는 이 세타만큼인 거죠. 얘가 세타니까. 그러면은 이 굉장히 간단한 두 분포 간의 거리를 재는 건데 KL로 재거나 젠센 샤논으로 재면 얘가 인피니트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젠센 샤논으로 쟀을 때는 이 세타에 비례하게 재지시가 않는 거예요. 이 거리는 세타인데 상수로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얘가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항상 그냥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젠센 샤논은. KL은 인피니트 나와버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What's sign distance는 뭐다? 얘를 여기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움직임을 결국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세타죠. 그죠? 그래서 What's sign으로 우리가 거리를 재면 세타라고 거리가 잘 재시는 겁니다. 그래서 What's sign 가안에서 제한하는 거는 일반적인 개는 젠센 샤논으로 리얼월드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와 가상의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젠센 샤논으로 재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옵티멀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근데 W간에서 제한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문제다. 왜? 이런 간단한 분포의 거리조차 제대로 못 재면서 뭐 하자는 거냐? 이거 거리는 인투이티브하게 우리가 세타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와소스타인으로 우리가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자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와소스타인 간이에요. 물론 이제 와소스타인 자체가 이제 계산하기가 어렵고 막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근사하고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그 리서치 컨티니어스 해야 되고 몇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개선된 방향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요약드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본 건 제너티브 모델을 배웠다. 그럼 제너티브 모델은 뭔지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임플리식과 익스플리식 각각 배웠죠. 왜 VA가 익스플리식이라고 부르는지, 그다음에 VA의 목적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다음에 VA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걔도 마찬가지죠. 걔네 목적식이 뭔지, 그거의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걔네 문제가 왜 발생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뭐 이제 다음 주에 6월 6일에 저희 오후 1시에 기말고사를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